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8일 목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입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EV 소프트웨어를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재융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이 과거에 오픈AI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태양광 패널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주식시장은 4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이 약세를 보인 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은행의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주식이 급등했지만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약한 수요로 인해 입찰 전 예상 수익률을 초과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주요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주요 지수가 하락했으며 다우 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0.77%, 나스닥 지수는 1.05%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졌고 이는 기술주에 대한 포지션 해소로 이어졌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추가 청산, 지정학적 불안 등 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JP모건은 주식이 아직 과매도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전 세계 주식이 8% 추가 하락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7월에 중국의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나 예상치인 9.7%를 밑돌았으며 6월에 8.6%에 비해 낮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수입은 7.2% 증가하여 예상치인 3.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수출 둔화는 글로벌 수요 감소를 반영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영국, 러시아, 호주, 싱가폴로의 수출이 감소했고 반도체 장비 주문 증가로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주요 수출품 중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수출은 증가했으나 히토류 수출은 19% 감소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은 각각 8%, 6%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6월에 9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전망은 유럽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분기 순이익이 200억 500만 덴마크 크로네로 예상치인 209억 덴마크 크로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에서 2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고비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여 116억 6천만 크로네를 기록했지만 경쟁 심화와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한때 7% 가까이 폭락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내로 중국산 차량 소프트웨어의 미국 내 판매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이버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 대한 중국 기술 사용 및 테스트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및 스마트카 부품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 덕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규제가 미국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막고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분기 실적에서 1,742억 엔의 순손실을 발표했으며 비전 펀드 투자 손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5천억 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은 최근 부진한 주가로 인해 엘리엇으로부터 주가 부양 압박을 받은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소프트뱅크는 2025년 8월 7일까지 발행 주식의 최대 6.8%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5.5조 엔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칩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그래프코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제융자 수요가 금리 하락으로 인해 16% 급증했습니다.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보다 6.9% 증가하여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82%에서 6.55%로 하락했습니다. 주택 구매용 모기지 신청은 주간 1% 증가,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디즈니는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보다 한 분기 일찍 달성한 것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1.39달러, 매출은 231.6억 달러로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스트리밍 사업은 4,7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는 1% 증가한 1억 1,830만 명, 훌루 가입자는 2% 증가한 5,1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는 하루 전날 스트리밍 가격 인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 테마파크 부문은 소비자 수요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인텔은 2017년과 2018년에 오픈 AI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으며 당시 CEO였던 밥스와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시장에 나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픈 AI는 인텔의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의 칩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으나 인텔이 거부하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픈 AI는 2022년 챗 GPT를 출시하며 성공했고 현재 약 80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텔은 AI 시대에 뒤처져 있으며 30년 만에 회사 가치가 1,0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도의 아다니 그룹은 2026년까지 태양광 패널 생산량을 현재의 4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150%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인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아다니 그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50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며 이는 인도 모디 총리의 탄소 중립 및 자급자족 정책과 일치합니다. 인도는 중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듈의 최대 시장이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